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동향과 이슈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월 12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 건의 뉴스를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세계은행이 급속한 부채의 증가로 세계적 부채 위기 글로벌 데트 크라이시스를 경고하였다는 CNBC 뉴스의 World Bank warns of global debt crisis following the fastest increase in borrowing since the 1970s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12월 중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저조한 14만 5천 명 증가에 그치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고용이 감소하였다는 CNBC 뉴스의 Job Market Ends 2019 with disappointing 145,000 growth in payrolls.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1980년 이후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기하급수적으로 심화됨으로써 미국인 61%가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고 생각한다는 CNBC 뉴스의 61% of Americans say there's too much economic inequality in the US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World Bank warns of global debt crisis following the fastest increase in borrowing since the 1970s. CNBC 뉴스 보시죠. 네, 지난주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전망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스를 발간하면서 그 부록으로 글로벌 웨이브스 오브 데트를 발간했습니다. CNBC가 이를 요약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 50년간 부채 누정, debt accumulation이 모두 4차례 발생하였던데 그 1차는 1970년에서 89년까지, 2차는 1990년에서 2001년까지, 3차는 2002년부터 2009년, 그리고 4차는 2010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부채 누정의 물결이 50년 내 최대 규모이고 또 최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고 하는군요. 현재 세계 총 부채는 전 세계 GDP의 230%에 해당되고 개도국의 경우 170%라는데 이게 신고점이라고 하는군요. 이러한 부채 누정은 세계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과거 세 차례의 부채 누정 발생 후에 금융위기가 도래해서 결국은 경제 침체 등 불행한 경험을 겪었다는 게 세계은행이 펴낸 글로벌 웨이브스 오브 데트의 주요 요지입니다. 세계 부채의 급증과 더불어 세계 금융의 윤곽도 많이 바뀌었다는데 금융 취약성이 확대되고 그리고 차입자금의 비효율적 사용이 많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정부나 중앙은행이 잘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네요. 그리고 현재 각국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저금리 정책으로서는 부채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군요. 이유는 이미 금리를 많이 인하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가 거의 불가하다는 거죠. 세계은행은 부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옵션으로 첫째, 건전한 부채 관리와 투명성 제고, 그리고 강력한 통화 정책, 환율 정책 및 재정 정책을 조성해야 하고, 그리고 건전한 금융 부문 규제 및 검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효율적 금융 관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출 자금의 생산적 사용을 제시하는군요. 한편 세계은행은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스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군요.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던 개도국의 성장률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참고로 IMF의 그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서는 국가별 경제 전망을 하는데 월드뱅크는
대형 국가만 전망을 하지 소형 국가들은 하지 않죠. 따라서 1월 중에 발표할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 기대되는군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Job market ends 2019 with disappointing 145,000 growth in payrolls. CNBC 뉴스 보시죠. 네, 12월 중 미국의 고용은 예상보다 적은 14만 5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 25만 6천 명 증가에 비해서는 아주 큰 폭으로 감소했죠. 그러나 실업률은 3.5%로 50년 내 최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2.9% 상승에 그쳤군요. 전년 동월 대비 3% 이하 증가는 재작년 7월 이래 처음입니다. 12월 중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실한 노동시장을 보여줬다는 평가군요. 16세 이상 인구 중에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io가 63.2%로 호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고용 보고서에 놓은 몇 가지 고용 지표를 올렸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은 미국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를 산출하는 기준이 16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데 대해서 한국은 15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고용 지표상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은 소매 판매는 4만 1,000명 증가 등인데 제조업의 경우 12,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 연간 전체를 보았어도 제조업의 경우 4만 6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8년도 제조업 26만 4천 명 증가에 비해서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거죠. 무역 전쟁의 여파로 전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 흔들리는 것은 미국 경제로서는 상당히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61% of Americans say there's too much economic inequality in the US. CNBC 보도 내용 보시죠. 퓨 연구센터 조사 보고에 따르면 미국인의 61%가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계상으로 1980년대 이후에 소득 불균형이 기하급수적으로 심화되었 1980년에 상위 소득자 10% 소득이 하위 10% 소득자의 9배였지만은 2018년에는 탑 10% 소득이 하위 10% 소득자의 12.6배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소득 양극화가 확대된 거죠. 이에 따라 미국의 민주당은 소득 불균형을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데 민주당원의 78%가 경제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공화당원의 경우에는 41%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이 71%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52% 정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다수의 미국인들은 소득 불균형이 정부의 선결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미국인 42% 미만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탑 프라이어리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인이 생각하는 정부의 탑 프라이어리티는 뭘까요? 보면은
적정한 의료 지원, 마약 중독과의 전쟁, 적정한 대학 교육 지원, 연방정부 예산 적자 해결, 기후변화 해결을 탑 프라이어리티로 내세운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이 경제적 불평등, 소득 불균형이 의료, 교육, 나아가 마약 중독의 문제에도 핵심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드러진 게 보이지 않는군요. 교육 투자 확대,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뭐 등의 내용이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제시되는군요. 네, 여기서 소득 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 불균형 심화 문제는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미국의 경우 상위 10% 소득자의 소득이 하위 10% 소득자의 소득의 12.6배로 증가했다는 거 아까 뉴스에 말씀드렸죠. 한국의 경우 가구당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이 이제 통계로 나오는데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하위 소득 20%, 소득 1분위라고 하는군요. 1분위의 평균 소득은 137만 원으로 문정부 취임 첫 해 말인 2017년 말 대비 8.7%가 감소하였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반면에 상위 소득 20%의 월 평균 소득은 980만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16.0%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군요. 이 통계를 정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네, 소득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제 기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 불균형은 소득 불균형을 발생시킨 요인에 따라서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 산업화의 진전이라든가 기술 및 경영 혁신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은 어느 정도 인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및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반면 재산소득이나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은 누진세와 부자 과세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무엇보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마 피케티가 주장한 대로 자본 이득, 캐피탈 게인이 GDP 그로스 레이트, 경제 성장률을 능가하기 때문에 부자와 자본 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가 꼭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장 범위 내에서 소득 분배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분배주도 성장이란 말은 허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배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은 1960년대 초에 개발을 시작하는 당시 국민소득에서 피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대에 불과했으나 고도 경제 성장기에 들면서 동비율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고도 성장이 소득 불균형을 많이 해소시켜 준 거죠.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동비율이 40% 후반대에서 정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 및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고용 정진을 시키고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성장 주도에 의한 소득 분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또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